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25분 들어갑니다. 오늘 구원파 전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6시 35분경에 들어갈 거니까 40분쯤 전화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행간을 하고 뉴스 재구성 이런 거 하겠습니다. 잠시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북두칠성께서 막 올리셨는데 김문수 나와서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궁금해님께서 남기신 글은 약간의 욕설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다 읽기는 뭐하고, 제발 문창극 씨가 물귀신처럼 대통령도 끌어안고 뭐 어떻게 논개처럼 해주기를 기원한다고 했더니 통렬한 정서를 풀어 헤쳐 주셨으니까 댓글은 이렇게 쑥 달리네요. 시민 H, 시민 K인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분은 시민 H라는 이 평론가님, 주변에서 안 웃어준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계속 개그를 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버럭 강륜, 이거 안 되겠는데요. 강아지 엄마께서 지난주에도 이거 한번 올려주신 거 봤는데요. 그때 언급은 못 드렸습니다만, 신경민 최고위원 근황 좀 알려주세요. 지난번 정당 무공천 주장 이후 언론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왕따 당하는 건 아닌지 열심히 하는 분인데 라고. 지난번하고 거의 문맥도 같은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뭐 몇 가지 개인적인 연으로 이분하고는 조금 얽혀서 아는데요. 통화도 가끔 하고. 뭐 왕따 당할 사람 일단 아니고요. 당 내에서도 초선이지만 비중은 꽤 인정받는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서 뭐 공천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요. 단지 현 지도부를 너무 흔들기만 한다라는 인상을 줄까봐 본인이, 그리고 우리 프로 말고 누구죠? 정봉구의 전국구라는 팟캐스트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일간지 기자들이 받아서 쓰고,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걸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당 내부에서 조금 입장이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여의도 그 직업 정치인들의 정서나 의식 속에서는 조중동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서울에서 발행되는 10개 신문 또는 공중파나 이제 뭐 종편들 요즘 껴주지만 그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사거리를 생산해내고 유통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팟캐스트에 가서 뭐라고 한 거를 제도권 언론들이 받아서 쓰는 오죽이 그 파급력이 큰 아이템 이슈였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이제 저희 그 진짜 인터뷰에 제가 그때 섭외를 했는데, 섭외하면서 그 며칠 전에 정봉주 전국구에 가서 터뜨리셨던데 그 형평 문제도 있으려니와 저도 그걸 묵과하지 못하겠다. 후배인 이강윤이가 막 시작했으니까 저한테도 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간지 기자들이 받았을 거리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손사래를 치면서 이번에는 좀 봐달라고 뭐 그랬고요. 조금 본인은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7.30 이후에 야권 개혁진보 진영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인 고민과 그림을 좀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뭔가 익어가면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육성으로 듣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아지 엄마님. 그리고 파트러슈님, 울산에 계시는 분이죠. 저 이분 알아요. 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는 우리, 국민 TV에서 이거는 좀 캡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버스 기사분들 중에서 열혈 국민 TV 조합원 분들이 많으십니다. 와이브로 무선 인터넷과 카팩으로 설치해서 스피커로 방송도 하고 다니시지요. 지난주 토요일 청계광장 이동하면서 파트리오스님이 보셨나봐요. 발견한 사마고속 소속 1000번 버스 기사님이 부착하신 국민TV 스티커 인증샷. 그래가지고 사마TV 인천 7뭐에 바46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판을 단 버스에 뒷면에 국민TV 그 스티커를 붙여놓으셨네요. 야, 이분 대단하시다. 이건 기사님이 이렇게 붙이면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이 회사 사주가 왜 이런 거 붙였어? 뭐 이런 소리 못 하겠죠? 아무튼 이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변PD 이따 이거 갈무리 해가지고 홍보 그거에 한번 올리세요. 좋은데요? 고맙습니다, 파트로슈님. 당산나무 대리기사 이런 분들 계속 흐뭇함을 표현해 주셨고요. 네. 자, 특정 언론의 기사나 칼럼을 일부 낭독하지 않겠고요. 오늘이 세월호 발생 참사 2달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의 소회, 방송, 말로 쓰는 사설처럼 한 말씀 잠깐 올리고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배우이자 칸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던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4년쯤 됐나요, 벌써?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했던 대지진, 그 바로 후쿠시마 원전이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저렇게 사고가 났죠. 그 후에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2만 명가량이 죽은 하나의 사건, 단일 사건으로 생각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죽은 사건이 2만 건이 있었다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발언 당시에도 꽤 우리 신문에도 소개가 됐고 하는데 2달을 맞으면서 제가 기타노 다케시 감독의 이 말을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최소한 304분이 돌아가신 대참사, 그걸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펼쳐지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을 왜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304건의 낱낱이 개별 사고의 총합으로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304분이 돌아가신 304건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그 아비규환에서 탈출해서 살아나온 분들, 그리고 그 승객의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울었던 배가 점점점 가라앉고 선수만 있다가 그것마저 가라앉은 채 며칠 동안, 초기 이틀, 골든타임을 몇 시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우리 꽃 같은 소우주 304분이 그대로 수장 몰살되어가는 것을 중계방송으로 보듯 봤잖아요. 그때 느꼈던 우리 그 가해자 의식. 안타까움은 지나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왜 우리는 못 살려내지? 그 답답함을 넘어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모종의 가해의식이라는 트라우마가 또 하나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치권은 지지부진했고 육사 선거가 중요한 전기이자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건만 완벽하게 압승을 해도 속이 시원찮을 판이었는데 선거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무기력감 또는 뭐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어느 지점에 서 있고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묻게 되고 잠시 이렇게 좀 깔아앉아 있고 다운되고 좀 그랬었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월드컵이 열리니까 또 문창극 이런 망언 파동이 터지니까 세월호는 점점 더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간이나 클로징 뭐 이런 걸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끄적였던 분.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 사이트 그 메인은 월드컵 빅매치 하이라이트 동영상이 차지해버리고 세월호 국정조사는 월드컵 기간 중에 뭘 할 거냐로 여야가 모두 치고받고 하면서 닷새째 헛발질만 하고 있고요. 유족들이 들어서서 중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헛발질만 하고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까 아는필 기자 리포트 들어보니까 잠수사들의 식대를 유가족이 뭐 일부겠지만 일부라도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도군청에 있다는 범대부는 그런 걸 알면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되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현장에 가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막아야죠. 일단 어느 계정에서 나중에 돈을 줄망정 유가족이 식대를 지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달간, 2달째가 됐는데도. 자, 그렇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헛발질만 하고 있고 각 텔레비전 주요 뉴스들 앵커의 팽목항 호출 횟수는 확 줄고 JTBC만 빼고요. 뉴스K도 빼겠습니다. 재상이 되겠다는 그 후보자의 궤변과 망언을 뒤치다꺼리에 하느라고 허송세월하고 있고 그이가 그런 말 했죠. 2조 500년 동안 뭐 게으르고 어쩌고 그래서 허송세월했다고. 명색이 신문사 주필을 거쳐서 일국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자가 2조가 뭡니까? 2조가. 민비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가 있고 명성황후 이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려고 식민사관 주입하려고 2조 민비 이랬던 거를 아무 의식도 없이 그저 그냥 70분 내내 그 말 따라하고 있던데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봐요. 자, 그런 재상 후보자 궤변 뒤치다꺼리 하는 거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요. 여러 도시의 주요 광장에서 열리는 주말마다의 집회에는 조금씩 빈자리가 보이고 좀 늘어나고 물론 날씨가 더워서겠지만 해수욕장은 서둘러서 문을 열고 연희해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주말을 맞은 텔레비전에는 별일 없다는 듯 그저 그냥 그렇게 맞았고 그렇게 보냈던 여러 주말들 중에 하나가 또 한 번 왔다 가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된 건 하나도 없고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잊어버리고 월드컵이나 문창극 말도 안 되는 망언에 자리를 내줘야 하는가 그런 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 특별한 뉴스나 컬럼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정부 개조, 국가 개조하겠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했지만 그러면서 10대 조치란 걸 얘기했어요. 뭐 고치겠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요. 제가 10개를 다 옮기기가 뭐해서. 그런데 그중에 아직 한 건도 시행이 안 됐습니다. 시행이 안 된 건 물론이고 준비 작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피아가 그 온갖 악의 근원인 양, 화신인 양 그렇게 떠들었지만 관피아 방지법에서는 처벌 조항 대단히 작고 세무사, 변호사들, 전관예우 이런 걸 아예 쏙 빠져버렸어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유가족 보상을 위한 특별법 그것을 심의할 상임위조차 아직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입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헛발질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는 그 이전에 이미 벌어진 세월호 참사를 최소한 수습이라도 해나가려는 정치권의 노력 정부가 기민하고 움직이는 거 저는 낙제점도 과하다고 봅니다. 빵점짜리입니다. 빵점. 적어도 이짐 2달까지는. 결국 세월호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만 남긴 채
근본적으로 뭘 바꿔놓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2달 동안 다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2달간 크게 바뀌기 위한 기초 작업은 하나하나 해가는 것을 보고 싶었던 2달이었단 말씀이죠.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때론 버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